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일반물리학 30강 부록 강의고요. 일반물리학 30강에서 케플러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 배우죠. 그런데 일반물리학 교재에서는 케플러의 1, 2, 3법칙을 그렇게까지 제대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일반 물리학이라고 타협하지 않고 제대로 1, 2, 3법칙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는 강의입니다. 부록 강의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 공부 용도로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어떤 거 설명하냐면 케플러 제1법칙을 보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원 궤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행성들이 다른 궤도가 아니라 왜 타원 궤도를 도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에서는 어떤 행성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태양과 이 행성 사이 거리가 꽤 먼 편이죠. 이런 지점이 제일 멀 테고요. 이런 지점은 좀 가깝죠. 그런데 이 태양과 행성 이렇게 딱 연결한 이 선이 행성이 딱 공전을 하면서 휩쓸고 지나가는 그 면적을 보면은 이렇게 거리가 멀 때와 가까울 때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멀 때와 가까울 때가 그 면적 속도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교재에서도 이것에 관한 것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설명하는 김에 이 제2법칙도 나머지랑 비슷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제2법칙 설명에 대한 깊이는 이 교재에 나온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케플러 제3법칙을 보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어떤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이 이 행성의 타원 궤도의 세미 베이젤 엑시스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타원 궤도라고 했죠. 그런데 책에서는 타원 궤도가 아니라 원형 궤도를 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타원 궤도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 타원 궤도일 때를 수학적으로 보이려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요. 원궤도일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궤도로 하는데 타원 궤도일 때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요. 이번 부록 강의에서는 이 타원 궤도에 관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케플러 제1, 2, 3법칙은 대부분 타원 궤도에 관한 건데, 행성들의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전부 다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는데, 이 행성들의 경우에는 태양계에 묶여 있거든요.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 주위에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행성들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천체는 이렇게 태양계 밖에서 와가지고 태양의 만류 인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그냥 탈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의 경우에는 타원 궤도는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에는 타원 궤도가 맞는데, 그냥 우연히 이렇게 태양 쪽을 향하다가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그대로 나아가 버리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타원 궤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궤도는 포물선 혹은 쌍곡선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이런 어떤 주변에 만류 인력을 형성시키는 질량이 큰 천체의 영향을 받는 행성이나 아니면 어떤 소행성, 이런 다른 천체들의 움직임과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2차 곡선들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개부터 복습을 하고요. 참고로 미적분학 교재 보시면은 여기 챕터 10에서 이 교재의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임스 스튜어트 교재인데, 이 스튜어트 교재의 경우에는 챕터 10에서 이렇게 코닉 섹션스, 이게 이제 2차 곡선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이 10.5뿐만 아니라 10.3, 10.4, 10.5, 10.6 이런 내용들도 설명하는데, 아마 미적분학도 같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내용 배우는 시기가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습이나 혹은 복습이나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곡선을 영어에서는 코닉 섹션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이런 콘 형태를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여러 각도의 평면으로 딱 잘랐을 때 나타나는 그 단면이 타원이거나 타원보다 조금 더 특수한 경우엔 원이거나 포물선이나 쌍곡선, 점이나 직선, 쌍지선도 가능하고요. 이 중에서 주된 관심사인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즉 이 2차 곡선이 이렇게 콘을 잘랐을 때 나오는 그 단면 형태이기 때문에 2차 곡선을 영어에서는 코닉 섹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콘을 잘랐을 때 왜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게 왜 타원이고 포물선이고 쌍곡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살펴보진 않는데, 이런 것조차도 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콘이 서로 같은 축을 공유하면서 마주보고 있을 때 이 분홍 색깔 평면은 면은 면인데 평평한 면이죠. 영어로 플레인이고요. 이렇게 플레인이 약간 비스듬하게 이 축에 대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딱 자르면은 이 단면의 형태가 타원이 되고요. 정확하게 이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르면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타원의 일종이고요. 그러니까 타원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치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정확히 평면이 이 축을 포함해서 자르면은 딱 이렇게 자르면은 두 개의 직선이 나오고요. 정확히 축을 포함하진 않지만 이 축과 평행하게 자르면은 이렇게 쌍곡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뿔에 옆면 있죠, 옆면 사이드. 정확히 이 사이드를 포함해서 자르면은 이렇게 딱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요. 이런 하나의 직선을 포함하지 않고 딱 평행하게 자르면은 딱 이렇게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드 선과 이 평면이 평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콘이 이렇게 짧지가 않고 무한히 딱 이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플레인과 사이드가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포물선이 딱 하나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점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자, 요 그림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포물선, 영어로 파라볼라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인터넷에서 파라볼라, 포물선 정의 찾아보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이 파라볼라는 뭐냐면은 어떤 고정된 점과 어떤 고정된 직선, 그러니까 이런 점이랑 직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점으로부터 거리와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바로 파라볼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의 경우에는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딱 같은 거죠. 참고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런 선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길이가 같을 때 이 점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른 점들도 그려보면은 정확히 이 점이랑 이 직선 사이 딱 절반에 해당하는 이런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랑 서로 같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찍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점의 경우에도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은 거죠.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다시 제대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때 이 고정된 점과 이 고정된 직선 각각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커스와 디렉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은 이렇게 딱 그려지는데 수학적으로 다룰 때는 제일 식이 간단하도록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은 0,C에 이렇게 초점 위치시키고요. 초점에 포커스 따서 F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식을 양수겠죠. 그리고 디렉트릭스, 준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y는 -c라고 둘 거고요. 그러면 원점이 0,c와 0,-c 딱 이 중간이기 때문에 파라볼라가 원점을 지나겠죠. 그래서 형태가 딱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파라볼라 위에 한 점 그냥 p, 예를 들어 x, y라고 하면은 이 파라볼라 정의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pf와 그 다음에 이 디렉트릭스의 경우에는 디렉트릭스에 d 따가지고 이 직선을 d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d. 그러면은 pf와 pd가 같은 거죠.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pf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 빼기 c의 제곱이죠. 그리고 pd의 경우에는 이게 d니까 PD면은 요거 y에서 -c 빼면 됩니다. 그럼 y 플러스 c죠. 자,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y제곱 빼기 2cy 더하기 c제곱, 그리고 우변은 y제곱 더하기 2cy 더하기 c제곱이고요. 그럼 y제곱 c제곱 c제곱 지워주면은 x제곱은 4cy 이렇게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로는 y는 4c분의 1 x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중학교 때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y는 x제곱 이런 포물선의 경우에는 딱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1분의 1 x제곱 형태고, 분모에 있는 1을 다시 4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c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이죠. 따라서 이렇게 y는 x제곱의 경우에는 0,4분의 1이 초점이고 y는 -4분의 1을 디렉트릭스로 갖는 포물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일 쉬운 형태 말고도 포물선이 평행이동돼 있거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지금의 경우에는 준선이 x축과 날아나는데 이 준선이 y축과 날아나는 경우 여러가지 다른 형태들도 있는데 딱 이 정도로만 살펴볼 거고요. 다음은 타원, 엘립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타원의 정의 이렇게 되고요. 타원의 경우에는 초점, 포커스가 두 개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포커스의 복수 형태인 포스이라고 되죠. 포스. 이렇게 포커스가 두 개고요. 타원의 경우에는 이 포커스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의 합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다. 그러면은 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죠. 만약에 이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공간상에서 찍으면은 그건 3차원에서의 타원이 되고요. 저희가 다룰 코닉 섹션은 평면 도형입니다. 평면 도형. 따라서 이런 정의를 평면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 인더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 쭉 그리면은 뭔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제일 간단한 형태 수식으로 살펴보면은 x축 y축 있고, 초점 하나가 -c,0 다른 하나가 +c,0. 이때도 c는 양수고요. 그리고 이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2a가 되도록, 참고로 이때 이 a는 거리니까 이 a 0보다 크고요. 즉 a가 양수고요. 이때 이 a가 c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0을 만약에 그리면은 딱 이런 점이 돼야 돼요. 이게 a,0. 그래서 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2a가 되는 타원 그리면은 딱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 a,0과 -a,0을 지납니다. 여기 왼쪽이 -a,0. 자, 이 타원이 왜 a,0을 지나는가, 혹은 같은 의미로 왜 a,0이 이 타원 위에 있는가, 즉 이 a,0으로부터 두 초점 사이 거리 합이 왜 2a가 되는가. 자, a,0부터 요 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런 거리고요. 이 거리는 이 거리와도 같습니다. 오른쪽 살짝 지워줄게요. 방금 지우긴 했지만 요 거리랑 같고요. 그 다음에 a,0부터 이 다른 한 초점까지 거리, 요 거리 표현하면은 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더하기 요거, 같은 말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은 딱 2a가 나옵니다. 2a. 이것도 수학적으로 살펴보면은 타원 위에 임의한 점, 예를 들어 이런 P점 x, y라고 하면은, 그리고 초점이 두 개니까 왼쪽에 있는 거 F1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F2라고 하면은 PF1 더하기 PF2 이게 2a다. 이게 이제 타원의 정의고요. 수식적으로 써보면은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루트한 거, 이거랑 이렇게 한 게 2a다. 자, 이것도 정리하면 좀 더 간단해지기 때문에 얘도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변 제곱할 때 하나 넘겨서 제곱합니다. 이렇게 요거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생기고요. 딱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변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2cx c제곱 y제곱 그리고 우변은 4a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요거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cx c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x제곱 c제곱 y제곱 지워주고, 자 그럼 이 루트항 왼쪽으로 보내고 2cx 오른쪽으로 보낼게요. 여기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나머지 4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cx 있는데 플러스 2c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cx가 되겠죠. 그럼 양변 4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a로 더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딱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제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우변은 a제곱 빼기 2cx 더하기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cx 사라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2cx 양변 지워지고요. x제곱항 왼쪽으로 넘기고 상수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은 1 백인데 1을 a제곱분의 a제곱으로 쓰면은 이렇게 a제곱 빼기 c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y제곱, 이게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a제곱 빼기 c제곱이 이게 0이 아니죠. 왜냐면은 a가 c보다 커야 됩니다. a와 c가 같으면은 이 타원의 정의 적용해보면은 이렇게 타원 형태가 아니라 두 초점 있는 선분이 됩니다. 그리고 a가 c보다 작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조건 만족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고요. 어쨌든 a가 c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 a제곱 빼기 c제곱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양변 나눠주면은 그러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c제곱 분의 y제곱 이게 1이다 딱 이렇게 되고, 만약에 a제곱 빼기 c제곱이라는 이 숫자를 좀 더 간단하게 그냥 b제곱이라고 두면은, 그리고 이때 b도 양수로 두면은 이 식이 여기가 b제곱으로 바뀌어가지고 딱 이렇게 되죠. 그래프 그려보면은 a, 0 지나고요, 마이너스 a, 0도 지나고요, 그 다음 0,p, 0,-p 둘 다 지나죠. 0,b와 0,-p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진 딱 이런 형태가 되죠. 그리고 여기 a보다 작은 c,0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c,0이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c,0, c,0을 이 타원의 초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a, 0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a, 0을 벌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벌텍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벌테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벌텍스 혹은 벌테시스 정의 보면은 포컬 엑시스, 이 초점 지나는 선, 이게 제 포컬 엑시스인데 이 포컬 엑시스와 엘립스가 만나는 점, 딱 이제 a, 과 마이너스 a, 이죠. 이런 점을 벌텍스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왔고요. 라틴어 발음 모르겠는데 베르테레라고 한다면 이 베르테레의 뜻이 뭐 돌리다, 방향을 틀다, 방향을 바꾸다, 투 턴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획 돌 때, 혹은 이렇게 가다가 방향 딱 꺾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꼭지점이라고 하죠. 딱 이렇게 급회전하는 딱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 베르테레가 어원이고 벌텍스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a, 0에서 마이너스 a, 0 이 선분을 메이저 렉시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선분의 절반 이만큼을 세미 메이저 렉시스, 그 다음에 0,b에서 0,-b 이 선분을 마이너 렉시스라고 부르고요. 또 이 마이너 렉시스의 절반을 세미 마이너 렉시스라고 부릅니다. 타원의 경우에도 이런 식 혹은 이런 식이 제일 간단한 형태고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혹은 메이저 렉시스가 x축 위에 있지 않고 y축 위에 있거나 뭐 y축과 평행하거나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딱 이것만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쌍곡선, 영어로 하이퍼볼라. 하이퍼볼라도 포커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각각 f1, f2라고 하고, 어떤 점을 딱 p라고 했을 때 pf1 빼기 pf2 이게 EA, 혹은 아직 수식적으로 말고 어떤 양수, 딱 이런 거 만족하는 이런 p점들의 모임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만 하면은 곡선이 하나만 나오고 이게 양수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만족하는 p점들의 모임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f1이면 요거죠, pf2면 요거고, 이때 쌍곡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빼기 요게 이것 빼기 이거랑 같고요, 뭐 이것 빼기 이거랑도 같고요. 그리고 이 곡선이 아니라 딱 이 왼쪽 곡선, 이 왼쪽 곡선 위에 있는 점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요거 빼기 요거 했을 때의 그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일 간단한 형태, 이렇게 x축 y축 있고 원점이고 c, 0 얘가 f2고요, 여기 마이너스 c, 0 이게 이제 f1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이 양수가 바로 EA가 되고, 이때 A는 양수인 양수인데 A는 양수인데 A가 이때 C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A,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A, 0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A, 0과 마이너스 A, 0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 이 A, 0이 쌍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 성립을 하나요? 그러면은 A, 0이 P라고 하면은 PF1 빼기 PF2, 즉 이런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은, 즉 이 빨간색에서 이 보라색 빼면은 빨간색에서 딱 이만큼 빼는 거니까 딱 요만큼만 남겠죠. 그러면 A, 0에서 마이너스 A, 0까지니까 2A가 되죠. 따라서 A, 0 그리고 마이너스 A, 0 둘 다 P라고 하면은 딱 이런 식 성립합니다. 여기서도 이 A, 0 마이너스 A, 0 딱 이렇게 방향이 딱 틀어지는, 방향이 급선회하는 그런 점이니까 벌텍스죠. 벌텍스. 그럼 이 벌텍스 말고 이런 임의의 점 P, X, Y라고 했을 때 PF1 빼기 PF2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다. 요거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루트 빼기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A다. 자 요거 하나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딱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고 그 다음 양변 제곱하면은 x제곱, 2cx, c제곱, y제곱, 4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 루트 이거 그대로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x제곱 지워지고요. y제곱도 지워지고 c제곱도 하나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4a 제곱이랑 마이너스 2cx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cx 이게 이 루트 들어간 항 양변 4a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cx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고요. 양변 제곱해주면은 a제곱 빼기 2cx 더하기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그리고 우변은 제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의미 없죠.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cx 이렇게 지워지고요. 상수는 오른쪽으로, 상수가 아닌 항들을 왼쪽으로 다 몰아줄게요. 그럼 x제곱 여기 a제곱분의 c제곱 빼기 1인데 이 빼기 1도 a제곱으로 통분하면은 딱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그리고 c제곱 빼기 a제곱. 자, 그 다음에 a와 c가 이번에도 같지가 않죠. a가 c보다 작습니다. 자, 만약에 a와 c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딱 같다. 예를 들어서 이게 딱 같다. 그러면은 pf1 빼기 pf2가 플러스 마이너스 2c가 되겠죠. 이런 조건 만족하는 점들 생각해보면은 딱 이런 직선에서 이 빨간 색깔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a, 0과 c, 0이 서로 같으니까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주황 색깔 부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쌍곡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쌍곡선은 a가 c보다 작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a와 c 같지가 않으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나눠주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c제곱분의 a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이다. 그리고 c제곱 빼기 a제곱, c가 a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양수죠. 이거를 b제곱이라고 하면은 식의 형태가 여기가 b제곱으로 바뀐 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려보면은 x축 y축 a, 0 마이너스 a, 0 그리고 0, b 0, 마이너스 b 이렇게 있을 때 딱 이런 모양의 가상의 사각형, 이때 사각형이 꼭지점 이렇게 지나는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쌍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 쌍곡선이 이런 직선이랑 점점 가까워지는데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즉 이 쌍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두 개의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점근선 영어로 asymptote죠. 그리고 이때 c는 c제곱이 딱 넘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기 때문에 c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따라서 c가 딱 이 길이입니다. 즉 c, 0이면은 이 길이 이렇게 원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내린 거, 이렇게 원처럼 만들었을 때 이 점, 이게 바로 c, 0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c, 0 그래서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쌍곡선의 경우에도 평행이동 가능하고, 그 다음 쌍곡선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좀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제일 간단한 건 딱 이제 이럴 때. 자, 그 다음에 2차 곡선 코닉 섹션에는 20mm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eccentric설이고요. eccentric이에 2 따가지고 이렇게 2로 표기하고요. 타원과 쌍곡선에서는 eccentric설이를 a분의 c로 정의합니다. 정의니까 이렇게 3개로 써줄게요. 그리고 포멀선에서는 2를 이렇게 1로 정의합니다. 자, 이 eccentric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타원과 쌍곡선에서는 얘네들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라에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2를 이용해서 이 3개의 2차 곡선, 이 코닉 섹션들을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성을 위해서 파라볼라에서는 2를 이렇게 정의하긴 하지만 그냥 1로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엘립스와 하이퍼볼라에서 이 엑센트리설이 왜 모양과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일단 타원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이다. 혹은 이 b제곱 자리에 a제곱 빼기 c제곱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뭐 a다 이게 b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b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b제곱이기 때문에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따라서 이 이 길이 딱 유지하면서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즉 이런 점을 b 높이까지 올려주면은 딱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a제곱에서 b제곱 빼면은 c제곱 나옵니다. 따라서 이 c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여기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타원의 경우에는 eccentricity 이가 a분의 c라고 했으니까 보면은 a제곱 빼기 c제곱이 b제곱이기 때문에 b제곱이면은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따라서 a제곱이 c제곱보다 크고요. a와 c 둘 다 양수기 때문에 a가 c보다 더 큽니다. a가 c보다 더 크다. 따라서 타원의 eccentricity 1보다 작게 됩니다. 이렇게 1보다 작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c가 0이다. c가 0이면은 a제곱과 b제곱이 같아지죠. 즉 a와 b가 같아지죠. 그러면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니까 양변에 a제곱 곱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c가 0이어서 20률이 0인 경우에는 타원 중에서도 특별한 케이스인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을 제외시킨다고 하면은 20률은 이렇게 0보다 크고요. 물론 타원에서 만약에 원까지 포함시킨다 하면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원인 경우 제외하면은 타원에서 20률 이렇게 0과 1 사이인데 20률이 0에 가까울 때 그리고 20률이 1에 가까울 때 타원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20률이 0에 가깝다 그러면 a에 비해서 c값이 매우 작은 거죠. a에 비해서 c값이 매우 작다. c값이 매우 작으면은 a와 b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A와 B가 비슷하면은 타원의 모양이 원에 가깝게 됩니다. 반면에 A와 C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A와 C가 비슷하다. 그러면 B가 매우 작아지겠죠. 그러면 A는 그대로인데 B가 매우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A와 C가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이 C의 위치는 이렇게 A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뭐 혹은 반대로 A가 C 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2가 0에 가까우면 이렇게 동그란 모습, 그리고 2가 1에 가까우면 이렇게 납작하거나 혹은 뾰족한 모습. 그래서 20률이 타원의 모양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쌍곡선 하이퍼볼라에서도 비슷합니다. 하이퍼볼라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이다. 그리고 이때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죠. 타원이랑 서로 마이너스 관계죠. 그래프 그려보면은 여기 a,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점 4개 찍어주고 점근선 2개 그린 다음에 a에서 시작해서 부드럽게 점근선 따라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점근선과 이런 보조선들은 좀 잘 안 보이게 처리해줬고요. 이때 이제 이게 쌍곡선이죠. 그리고 c제곱 빼기 a제곱이 b제곱이다. c제곱 빼기 a제곱이 이렇게 b제곱이니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따라서 a와 b 각각 제곱한 거 더하면은 요거의 제곱되죠. 따라서 쌍곡선에서 이 초점의 위치 c, 0은 이게 이제 c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의 반지름처럼 생각을 해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c, 0이 되고요. 그리고 쌍곡선에서도 2가 이렇게 a분의 c인데 이번에는 c제곱 빼기 a제곱이 b제곱이기 때문에 이 b제곱이면 얘가 양수죠. 따라서 c가 a보다 크고요. c가 a보다 크고, 따라서 쌍곡선에서는 20률이 1보다 크게 됩니다. 쌍곡선에서는 1보다 20률이 크다. 그러면 이 값이 1에 가까울 때, 그리고 굉장히 큰 양수일 때 각각 쌍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이 값이 1에 굉장히 가깝다, 뭐 예를 들어서 1.01 정도 된다, 즉 굉장히 비슷하다, 즉 c가 약간 더 크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하다, 얘네들이 비슷하다, 그럼 이 b값이 거의 0이겠죠. b값이 거의 0이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올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제 a, 얘가 이렇게 b라고 하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x축에 굉장히 가깝게 누워버리니까 쌍곡선도 굉장히 뾰족해지고요, 즉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1에 가까우면은 a와 c가 비슷하니까 이 초점의 위치도 이렇게 a 쪽으로 가깝게 붙어버리겠죠. 초점도 이렇게 a와 가깝다. 쌍곡선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반면에 이 값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양수다,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그러면 이 c 값이 a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c 값이 a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면은 이제는 c와 b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b가 a보다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a는 그대로인데 b가 압도적으로 커진다, 혹은 b는 그대로인데 a가 압도적으로 작아진다 하면은 점근선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만약에 b다, 그럼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이 길이 이렇게 호 따라서 딱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초점이 이번에는 a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이제 쌍곡선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점근선 지워볼게요. 점근선 지우면은 쌍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벌텍스 부분이 뾰족하지가 않죠. 굉장히 무디죠. 그래서 쌍곡선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값에 따라서 20률, 엑센트리서리에 따라서 쌍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파라볼라의 경우에는, 즉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 값이 1로 딱 고정인데, 그럼 파라볼라의 경우에는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 자, 대표적인 파라볼라. 저는 아까 이렇게 x제곱은 4cy 이렇게 구하긴 했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파라볼라 중에 제일 만만한 게 y는 x제곱이죠. y는 x제곱이면은 1,1 지나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점 지나고요. 뭔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y는 4x제곱. y는 4x제곱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 y는 x제곱이 1,1 지날 때 y는 4x제곱은 1,4 지나죠. 2, 3, 4 하면은 딱 이런 점 지납니다. 이런 점. 그려보면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x제곱에 비해서 y는 4x제곱은 조금 더 뾰족하죠. 이렇게 벌텍스 부분이 더 뾰족합니다. 아, 포물선도 모양이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포물선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거를 딱 확대하면은,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하면은 이게 딱 일치가 됩니다. 지금 그림을 못 그려서 일치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포물선들은 확대, 평행이동, 회전 시키면은 전부 다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의 경우에도 서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확대나 축소를 통해서 이렇게 y는 4x제곱을 y는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자, y는 4x제곱에 y 대신에 ky 프라임, x 대신에 kx 프라임. 참고로 여기 프라임은 미분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여기 쓰인 y축과 구별되는 또 다른 y축이고, 여기는 x 프라임도 여기 x축 혹은 이 x좌표와 구별되는 또 다른 x축 혹은 또 다른 x축 상의 값이에요. 자, 그럼 여기 딱 대입을 하면은 ky 프라임이 4 kx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 k제곱 x 프라임 제곱이죠. 이때 양변에 kk 지워주면은 y 프라임은 4k x 프라임의 제곱. 이때 만약에 k를 4분의 1로 둔다면, k가 4분의 1이면은 y 프라임이 x제곱이니까 y는 x제곱 이랑 비슷해지죠. 이랑 똑같아지죠. 지금은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만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뭉툭한 포물선이 있고 이렇게 뾰족한 포물선이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고 또 회전도 하고 확대하면은 일치가 됩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네요. 이거 스타일을 이렇게 낮추고 여기 딱 지워버린 다음에 네, 이렇게 확대되죠. 확대하면은 결국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타원이나 쌍곡선의 경우에는 회전, 평행, 이동, 확대, 축소 통해서 서로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납작
낙작한 타원을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이 y축에 대해서만 확대시키면은 같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축 혹은 어떤 특정한 방향에 대해서 확대시키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확대시킨다, 뭐 전체적으로 축소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률이 이 코닉 섹션들 2차 곡선의 모양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률은 코닉 섹션의 모양과 연관이 있는데 20률에 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습니다. 자, 포물선부터 보죠. 포물선 초점 C콤마 0으로 두고 포물선의 준선 0으로 디렉트릭스, 이렇게 x는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렸을 때 디렉트릭스에 D 따가지고 이렇게 D라고 표시하고요. 초점은 포커스니까 F라고 하면은 타원의 정의가 PF가 PD가 되는 점 P들의 모임이죠. 그럼 이제 이런 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임의의 점이 P점이고요. 그래서 포물선은 이렇게 준선이 있는데 사실 타원과 쌍곡선도 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전부 다 PF는 EPD 라는 식의 성립을 합니다.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 값이 1로 정의되니까 여기 2에다가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죠. 애초에 포물선 정의로. 그런데 타원과 쌍곡선의 경우에도 PF는 EPD가 성립을 합니다. 자, 타원부터 한번 보죠. 이렇게 타원이 있고요. 여기 초점이 있고요. 그 다음 타원 위에 임의한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PF는 EPD에서 이 PF가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타원의 경우에는 이 값, 얘가 이제 A분의 C라고 했는데 이게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A분의 C 하면은 지금은 한 0.6 정도 돼 보이죠? 이게 한 0.6. 그러면 PD에다가 0.6을 곱했을 때 PF가 되니까 PD는 오히려 0.6분의 PF, 0.6분의 1이면은 0.6이 5분의 3이었으니까 5분의 3분의 1이면은 3분의 5죠. 3분의 5면은 얘가 1.66666, 즉 요 길이보다 한 1.6배 혹은 1.7배 정도 되는 거리에 한 이쯤 거리에 딱 이렇게 준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그린 준선이 이런 P점이 아니라 다른 P점, 예를 들어서 이런 P점에서도 PF는 EPD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이 타원의 모든 점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것인가. 자, 일단 이 준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P점 중에서도 딱 이 제일 오른쪽 끝점, 이 오른쪽 벌텍스일 때의 P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C콤마 0이고요. 그다음 오른쪽 벌텍스인 P점이 A콤마 0이죠. 이때 준선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PF가 EPD라고 주장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P점 말고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거 말고 P가 딱 여기일 때, 이렇게 오른쪽 꼭지점일 때, 그때 PF면은 A 빼기 C죠. A 빼기 C. 그리고 이제 이게 D니까 얘가 PD고요. PD. 이제 D. 그럼 PD의 경우에는 2분의 A 빼기 C가 되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 A에다가 PD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A에다가 이렇게 PD 2분의 A 빼기 C 더해주면은 2가 A분의 C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A분의 C 대입하면은 A 더하기 A분의 C분의 1분의 A 빼기 C 하면은 얘가 A 더하기 C분의 A제곱 빼기 AC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은 C분의 AC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A 남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C분의 A제곱만 남습니다. C분의 A제곱. 따라서 이 길이, 즉 이 준선, 이 디렉트릭스의 좌표가 X는 C분의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는 C분의 A제곱. 그리고 사실 C분의 A가 얘가 이제 A분의 C의 역수이기 때문에, 즉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2분의 A로 쓸 수 있습니다. 얘가 2분의 A다. 따라서 타원에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은 이게 A죠. 이만큼이 A인데 이게 A인데 원점에서 초점 혹은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타원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즉 이런 길이는 A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준선까지 거리, 이런 길이는 2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A2, 2분의 A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타원 위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PF는 EPD가 성립하는가. 자, 한번 확인해보죠. 타원 위에 임의한 점, 예를 들어서 이런 점, 얘가 이제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PF면은 요 길이죠. 요거 PF는 EPD에서 PF가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루트 쉬운 거. 그리고 여기 2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PD면은 X좌표와 관련이 있죠. 2분의 A에서 X 빼면 됩니다. 혹은 C분의 A 제곱에서 X 빼면 됩니다. C분의 A 제곱 빼기 X. 자, 과연 이게 성립할 것인가? 이 자리에 A분의 C 대입해줄게요. A분의 C 대입하고 양변 제곱해주겠습니다. 그럼 X 제곱 빼기 2CX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과연 이게 서로 같냐 이거니까 이렇게 좀 는 위에 물음표 써줄게요. 우변도 제곱하면은 이거 딱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준 다음에 제곱해줄게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그냥 A죠. A 빼기 A분의 CX 이거 제곱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서로 같을 것인가? 자, PF가 딱 요거였는데 요거는 그냥 이 X, Y랑 C, 0 사이 거리기 때문에 이게 타원위에 있는 점이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Y제곱 대신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이기 때문에 P점이 타원위의 점이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Y제곱 자리에다가 요 Y제곱 대입을 합니다. 즉 얘를 Y제곱으로 정리해서 대입을 합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 b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y제곱으로 정리하면은 a제곱 빼기 c제곱분의 y제곱, 이게 1 빼기 a제곱분의 x제곱이고요. 그럼 이제 y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 1 빼기 a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거 여기다 대입해 줄게요. 얘는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딱 더해주면은, 이렇게 더해주면은 얘가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자,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빼기 c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c제곱 마이너스 제곱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니까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서로 같게 되죠. 따라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타원 2에 어떠한 점이어도 pf는 EPD가 성립을 한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원뿐만 아니라 하이퍼볼라, 파라볼라, 즉 이 코닉 섹션 전부 다 pf는 EPD가 성립을 합니다. 타원은 방금 증명을 했고요. 포물선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 값이 1이니까 포물선 정이죠. 포물선도 성립을 하고, 그럼 과연 쌍곡선도 pf는 EPD 성립할 것인가. 자, 쌍곡선 이렇게 점근선 그리고 뭐 대충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요 길이 밑으로 딱 내렸을 때 이 점이 딱 C점이고요. C, 0. 그리고 쌍곡선 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이다. 이 B제곱은 C제곱 빼기 A제곱이다. 자, 이때도 PF는 EPD. 자,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블록 튀어나온 쪽에 이렇게 준선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준선이랑 P랑 만나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식 성립하기 불가능하겠죠. 준선은 이렇게 볼록한 곳에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습니다. 타원의 경우에도 이렇게 볼록하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자, 쌍곡선의 경우에도 한 요런쯤에 있습니다. 요런쯤. 그럼 쌍곡선의 경우에도 이 준선의 정확한 위치를 잡아보죠. 자, 대충 여기 있다고 하고 이때 x좌표가 몇이 될 것인가. 자, 타원의 경우처럼 이 준선의 위치 알아내는데 요식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P점을 딱 이런 점으로 잡습니다. 벌텍스 꼭지점 좌표로. 그럼 이게 PF고요. 요게 이제 PD죠. 그럼 이 좌표는 A에서 PD만큼 빼주면 됩니다. 이게 A 빼기 PD. 그런데 PD면은 2분의 PF죠. 이게 2분의 PF. 그리고 PF면은 요 길이니까 C 빼기 A입니다. 이게 C 빼기 A. 그리고 이의 경우에는 타원과 쌍곡선에서 A분의 C니까 A분의 C 딱 대입하면은 C분의 이렇게 A 딱 곱해주면은 A 빼기 A 더하기 C분의 A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도 타원처럼 C분의 A제곱 이렇게 되고요. 혹은 이렇게 쓰지 않고 2분의 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타원에서도 이 준선의 좌표가 C분의 A제곱 혹은 2분의 A였는데 쌍곡선에서도 준선의 좌표가 C분의 A제곱 혹은 2분의 A가 됩니다. 물론 쌍곡선의 중심이 이렇게 원점에 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 구애받지 않고 이 길이 관계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요 A점의 길이 이만큼이 A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의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 즉 요 길이가 이게 A2가 되고요. 그 다음 중심에서 준선까지 거리, 요 길이가 2분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도 쌍곡선 위에 임의한 점, 예를 들어서 이런 P점 X, Y라고 할 때 이런 P점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P점에 대해서 PF는 EPD 성립하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일단 PF는 요 길이니까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이렇게 되고요. 2가 이렇게 있고 PD면은 얘가 P, 얘가 D니까 요 길이, 즉 X 빼기 2분의 A가 됩니다. X 빼기 2분의 A. 그럼 다시 쓰면은 2X 빼기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대신에 A분의 C 대입할 수 있고요. 양변 제곱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얘가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빼기 2cx 더하기 a제곱.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자, 이번에도 딱 이것만 쓰면은, 그냥 딱 이렇게만 쓰면은 이 pf가 뭔지 모르는 어떤 그냥 x, y에서 c, 0까지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p가 이 쌍곡선 위에 있다 라는 걸 이용하려면은 x랑 y가 이런 관계가 있다, x랑 y가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쌍곡선식을 y제곱으로 정리해서 딱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입해보면은 성립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이 타원의 경우에는 이 PD에서 이게 2고 이게 PD죠. 타원의 경우에는 P점보다 D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이 PD를 2분의 A 빼기 X로 더 썼는데, 이렇게 2분의 A 빼기 X로 더 썼는데, 쌍곡선에서는 P점이 준선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A고요. 그런데 어차피 양변 제곱하기 때문에 X 빼기 2분의 A건 2분의 A 빼기 X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변의 경우에도 타원에서도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Y제곱에 대입할 때 이런 타원식에서 이 B제곱 자리에 A제곱 빼기 C제곱을 넣죠. 그런데 쌍곡선의 경우에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게 1인데 B제곱에 C제곱 빼기 A제곱을 넣기 때문에 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딱 요거 제곱하면은 좌변은 타원이랑 똑같고 우변도 타원과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데 제곱하면은 마이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이렇게 쌍곡선의 경우 요거 Y제곱으로 정리해서 대입하면은 딱 이제 요거니까 다시 쓰면은 플러스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그럼 Y제곱이 A제곱 빼기 C제곱 1 빼기 A제곱분의 X제곱. 따라서 요거 여기다 딱 대입하면은 이거에다가 요거 딱 더해준 게 과연 우변처럼 나올 것인가. 전개하면은 a제곱 빼기 c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c제곱 c제곱 지워지고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나머지 비교하면 똑같죠.
따라서 쌍곡선에서도 PF는 EPD가 성립한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폴라 콜디네이츠입니다. 극적 표계고요. 평면 위에 한 점을 x, y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폴라 콜디네이츠에서도 두 개의 문자 r, 세타로 평면 위에 한 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일반 물리학 강의에서도 섹션 3.1에서 좌표계 배울 때 이렇게 폴라 콜디네이츠 배웠었죠. 한 평면 위의 점, 예를 들어서 xy 평면 위에 한 점 x, y를 이렇게 x, y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x축 혹은 어떤 기준선으로부터 각도 이렇게 r,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다. r,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다. 배웠었죠. 뭐 이런 관계가 있다. 이것도 배웠었고. 그래서 예전에 이미 배우긴 했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물론 부록 강의이기 때문에 많이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요. 어쨌든 이 극적 표계랑 약간 친해져 보죠. 자, 일단 이 폴라 콜디네이츠 극적 표계 하면은 일단 평면이고요. 평면. 그럼 이렇게 원점이 있으면은 그럼 이제 좌표계니까 어떤 평면상에 이렇게 기준점이 있습니다. 원점이고요. 그리고 극좌표는 기준이 되는 반직선이 필요합니다. 반직선 아무 방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직선을 영어로는 이렇게 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보통은 폴라 콜디네이츠에서 기준이 되는 이 반직선을 플러스 x축으로 많이 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x라고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 원점이니까 뭐 y축도 있고 나머지도 다 특정이 되죠. 이렇게 이때 극좌표계 기준으로 2,6분의 파이를 표시해보죠. 여기서 2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가 되는 점들의 모임, 그게 바로 평면에선 1이죠. 공간에선 9고 전부 다 이렇게 반지름이 2가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기준 반직선으로부터 각도가 6분의 파이, 각도도 대부분 반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극좌표계를 쓰는데 시계 방향의 극좌표계 쓸 거야 하면은 분명히 이제 언급을 해주죠.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면 30도죠. 한 이쯤 이렇게 6분의 파이. 그래서 반지름이 2고 각도가 6분의 파이인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 생각해보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x, y 대신에 즉 루트 3, 1 대신에 같은 점이죠. 이 점.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 혹은 같은 말로 직각 좌표계에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나타내는데 혹은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특정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정보가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두 개의 숫자가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극좌표계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났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에선 데카르트 좌표계가 더 유리하고요. 어떤 상황에선 극좌표계가 더 유리합니다. 코닉 섹션 2차 곡선에서는 극좌표계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한 점을 특정할 수 있는데 극좌표계에선 특이하게 이 한 점을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제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2,6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이렇게 해도 같은 점 의미하고요. 2파이 대신에 2파이 n 대입해도 되겠죠. 이때 n은 정수고요. 즉 예를 들어서 1 대입하면은 6분의 13파인데 뭐 마이너스 1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그럼 이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의 의미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일 때가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시계 방향으로 6분의 11파이만큼 가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6분의 11파이만큼 가면은 딱 이렇게 도달합니다. 여기 딱 6분의 11파이가 330도니까 이렇게 330도 돌면은 딱 여기 도착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지름도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2,6분의 파이다. 반지름이 혹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다? 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지 않나?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좌표가 6분의 파이인 그런 점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이 각도가 6분의 파이, 이 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거리가 2인 점이 아까 이제 이런 점이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2니까. 그런데 이런 반직선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가는 대신에 마이너스 이만큼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만큼 간다고 생각하면은 딱 이런 점이 특정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6분의 파이도 이런 점을 의미하게 돼서 r, 세타의 r을 거리가 아니라 이런 반직선을 따라서 플러스면 정방향, 플러스면 이렇게 정방향, 이렇게 반직선이니까 플러스면 정방향이고 음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r의 범위를 음수로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에서 이런 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도 되긴 하지만 6분의 파이다가 180도만큼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180도만큼. 왜냐면은 정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랑 정확히 180도 차이니까. 따라서 6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만큼 딱 더해서 6분의 7파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2,6분의 7파이라고 하면은 얘랑 이제 같은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슷한 원리로 여기에다가 이런 점에다가 파이만큼 딱 더하면은 즉 마이너스 2,6분의 7파이다 하면은 딱 이제 이런 점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이. 그래서 2,6분의 파이 혹은 2,6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런 점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죠. 파이만큼 간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방식으로 혹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파이만큼 회전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이렇게 마이너스 2,6분의 파이 더하기 2n 플러스 1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점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폴라 콜디네이츠가 이렇게 점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다양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은 1이다 하면은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 나타낼 수가 있고요. r이 마이너스 1이어도 같은 거 의미하죠. 그 다음에 세타가 6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r의 범위가 양수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지만 r의 범위가 양수, 음수 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즉 r의 범위를 이렇게 두면은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세타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7파이여도 같은 직선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6분의 파이고 이렇게 하면 6분의 7파이인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죠.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것도 이
직선 의미하고요. 얘랑 정확히 한 바퀴 샤 나죠. 한 바퀴 2파이. 당연히 6분의 13파이도 이 직선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선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이렇게 도넛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세타에 관한 범위 이렇게 추가시키면은 이렇게 도넛 4분의 1 조각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 2 사이에 있고 세타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은 이런 선분 표현할 수 있고요. 선분의 길이가 5고 여기가 2, 여기가 3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원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중심이 원점의 원의 경우에는 폴라 코디네이트 표현하면 굉장히 쉽죠. 뭐 R은 1, R은 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중심이 원점인 R은 1, R은 2 이런 원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원도 이 폴라 코디네이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얘가 2,0이다.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이렇게. 그럼 이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의 제곱 혹은 4. 데카르트 좌표계에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폴라 코디네이트와 데카르트 좌표계,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r 코사인 세타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게 4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r제곱 코사인 제곱 빼기 4 r 코사인 세타 더하기 4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게 4다. 4, 4 지워지고 이거 합치면은 r제곱이죠. 그래서 r제곱 빼기 4r 코사인 세타 이게 0이다. 양변 r로 나눠주면은 r 빼기 4 코사인 세타 이게 0이다. 우리가 y는 fx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뭐 r은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r은 4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딱 이런 원이 됩니다. 세타에다 0 대입하면은 r이 4죠. 그럼 이제 이런 점이죠. 이런 점.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즉 45도 대입하면은 딱 이런 점 나옵니다. 이런 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점점 증가시키면은 딱 이런 선 따라 움직이고요. 이렇게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즉 45도에서 90도까지 조금씩 증가시키면은 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반구까지 딱 도달하고요. 세타가 90도 넘어가면 r이 음수로 바뀌죠. 따라서 이렇게 r 그리려고 했더니 r이 음수기 때문에 반대쪽이 딱 그려지면서 이제 이런 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리면은 이렇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직선, 예를 들어서 x가 2다. 이게 x축, y축 원점인데 이런 직선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런 직선 위에 의미한 점, 뭐 이런 점 P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R이고 세타라고 하면은 이런 점들의 특징이 R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했을 때 그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R 코사인 세타가 2다. 혹은 X가 이렇게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X는 2 대신에 바로 R 코사인 세타가 2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원이고 이게 직선이다.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전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어쨌든 익숙해지면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X, Y는 4다. 이 그래프 아시죠 이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곱하면은 이게 4다 라고 하면은 뭐 정리하면 R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게 4다 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같은 그래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몇 가지 해보죠. 예를 들어서 r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다. 이거 카르테시안 좌표계로 나타내면은 x는 마이너스 4 쓰면 되고요. r제곱이 뭐 4r 코사인 세타다. 그럼 r제곱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요. 4에다가 r 코사인 세타 이거 x죠. x 하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제곱은 0인데 양분에 4 더해주면은 4 더하기 y제곱 이게 4. 그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의 제곱이다 혹은 4다 하면 이제 아까 이런 원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2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분의 4다 하면은 양분에 이거 곱하면은 그럼 좌변이 2x 빼기 y 이게 4.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은 y는 2x 빼기 4니까 0,-4 지나는 길이가 2인 직선 이렇게 이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식 통해서. 자,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미적분학 교과서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제가 극좌표 왜 설명했냐면 코닉 섹션 2차 곡선의 경우에는 데카르트 좌표계보다 극좌표 쓰면은 더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더 식이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지금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고요. 이렇게 포물선이 있습니다. 초점이 F, 준선이 D, 포물선 위에 한 점 P라고 하면은 PF는 2PD. 그런데 포물선은 2가 1이죠. 2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PD.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자, 그럼 이런 포물선의 식을 극좌표 를 표현해 볼 건데 2차 곡선에서는 극좌표가 언제 식이 좀 간단하냐면 초점이 원점일 때가 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점 F라고 쓰긴 했는데 원점, 오리진 의미로 이렇게 옆에 5도 쓰겠습니다. 5. 뭐 여기 쓰건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쓰건 딱 이렇게 쓸게요. 초점이자 원점이다. 그럼 이렇게 이게 R이고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기준 반직선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세타죠. 이 P가 R 세타고요. 그럼 요거 표현해 보면은 PF는 그냥 R이고요. R이고 PD의 경우에는 이 길이, 즉 이 좌표, 준선 좌표를 X는 K라고 하면은 K에서 딱 요거 빼면 됩니다. 요거 R 코사인 세타. 그럼 이제 이 PD에 나오죠. PD. K 빼기 R 코사인 세타. 포물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PF는 PD고요. 포물선이 아니라 타원이나 쌍곡선이다. 혹은 포물선의 경우에도 2가 1일 대로 정의되니까 여기다가 2 딱 곱해주면은 이렇게 2라고 딱 써주면은 여기도 이렇게 2라고 딱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R로 정리해 볼게요. 자, 전개하면은 KE
빼기 R2 코사인 스타 넘겨주면은 R로 묶어주면은 1 더하기 2 코사인 스타 이게 K2 R로 정리하면은 1 더하기 2 코사인 스타분의 K2 하면은 이런 포물선 혹은 포물선 뿐만 아니라 이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2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은 타원이고요. 2가 1보다 크면 쌍곡선이고요. 2가 1이면 포물선이고요. 뭐 2가 0이면은 원이죠.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즉 원은 타원에 속하니까 합쳐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카르테시안 좌표기에서는 타원, 쌍곡선, 포물선 전부 다 식이 달랐었는데 극좌표 쓰면은 폴라 코디네이트 쓰면은 2차 곡선, 이 코닉 섹션들 전부 다 이렇게 통일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형태도 한번 살펴보죠. 이 경우에는 포물선이 이렇게 오른쪽 블록이죠. 준선은 이렇게 항상 블록한 쪽이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준선이 x는 k다. 그리고 k가 양수다. 그리고 원점이 초점이고요. 그러면 원점의 초점보다 준선이 오른쪽에 있고 원점과 준선 사이에 2차 곡선이 있으면서 2차 곡선의 블록한 바깥쪽에 이렇게 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블록이고요. 만약에 2차 곡선이 왼쪽 블록이다. 그럼 이렇게 x가 마이너스 k. 근데 이제 k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k면 음수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초점이 있고요. 초점이자 원점. 여기 좌표가 x는 0인 거죠. 혹은 0,0.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k. 준선 이렇게 x는 마이너스 k가 있고 그럼 2차 곡선 형태가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때도 이런 p점 생각해보면은 이게 r 세타고 이게 이제 r이죠. 이게 세타고 그러면은 pf는 2pd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pf면 여전히 그냥 r이고요. r은 2. 그 다음 pd면은 이게 이제 pd죠. 이번에는 이 좌표 즉 r 코사인 세타가 준선보다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빼기 준선 마이너스 k 하면은 k2 더하기 R2 코사인 스타 이렇게 되고요. R로 정리하면은 딱 넘기면은 R 1 빼기 2 코사인 스타 이게 이제 K2니까 R로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2 코사인 스타분의 K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랑 형태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둘 다 K가 양수일 때 그래서 준선을 X는 마이너스 K로 둘 때고 K 자체를 마이너스로 두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평행이동이라든가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저희 원래 목표였던 케플러 제1법칙, 2법칙, 3법칙 전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케플러 법칙 해보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이렇게 가져왔고요. 각각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인데 2, 1, 3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용들은 미적분학 내용들이고요. 즉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제임스 스튜어트 교재에서는 챕터 10에서 뭐 폴라 코디네이츠나 코닉 섹션스 인 폴라 코디네이츠 이렇게 한 3개 정도 섹션 내용이었고 그 다음 또 많이 쓰는 토마스 교재에서는 폴라 코디네이츠, 코닉 섹션스 인 폴라 코디네이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 정도 섹션 내용이었는데 참고로 스튜어트 교재 보시면은 챕터 13에 케플러 법칙 나옵니다. 여기서 케플러 제1법칙 증명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학교 1학년이라 혹은 일반물리 공부하기 때문에 미적분학도 같이 공부하면은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반에 이 부분 배우기 때문에 이 스튜어트 교재 스타일로 케플러 법칙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물리학과나 뭐 기계공학과 이런 곳에서 많이 배우는 고전역학 방식으로 케플러 법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적분학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아직 여기 안 나왔어도 일반 물리학에서 위치 벡터, 뭐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런 거 다루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전역학 교재 중에 유명한 요 파울스 교재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1, 3 순으로 케플러 제2법칙부터 한번 증명해 보죠. 참고로 케플러 제2법칙은 저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과 통일성 있게 이 부록 강의에서는 부록 강의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케플러 제2법칙은 앵귤러 모멘텀을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L이 R 크로스 P이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벨라서리 벡터 V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은 DT분의 DP니까 DT분의 DP면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죠. 이게 F가 되죠. 이게 힘 벡터. 그리고 여기 P는 얘가 MV이기 때문에 V 크로스 V 하면은 평행하니까 평행한 벡터끼리 벡터 프로덕트 하면 0 나오죠. 이거 따라서 이 부분 0이 되기 때문에 DT분의 DL 하면은 R 크로스 F 토크가 되고요. R 크로스 F고 이게 토크다. 이거 이제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챕터 뭐 10이나 11에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을 케플러 법칙 상황에 맞게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여기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을 원점으로 두면은 이게 원점이면은 행성의 위치 이렇게 위치 벡터 R로 표시가 되고요. 이때 이 행성의 움직임이 관심 대상인데 행성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 행성에 작용하는 태양의 중력이 이렇게 R과 반대 방향이죠. 즉 R과 평행하죠. 이렇게 어떤 입자의 혹은 어떤 행성의 위치 벡터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의 힘 가해질 때 그런 힘을 센트럴 포스라고 합니다. 혹은 필드 관점으로는 그런 필드를 센트럴 필드라고 합니다. 어쨌든 R과 F가 나란하기 때문에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고요. 따라서 DT분의 DL이 0이니까 L은 시간에 대해서 상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L이 상수면은 이 L이 R 크로스 P죠. 이게 이렇게 R 크로스 P인데 이 벡터 프로덕트의 특징이 두 벡터를 벡터 프로덕트 하면은 그 결과 벡터가 이 두 벡터에 대해서 수직이죠. 즉 R 벡터도 그렇고 P 벡터도 그렇고 이 L 벡터의 수직
수직인 평면에 존재하는데 이 L벡터가 상수여서 이 L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R과 P가 계속 이 L벡터의 수직인 그 평면에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위치 벡터 R벡터가 계속 이 L벡터의 수직인 평면에 있으면은 그것의 의미는 이 행성이 한 평면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우주는 3차원 공간이지만 이렇게 태양 하나에 행성 하나만 있을 때 그때 이 행성의 움직임은 한 평면 위에서만 움직인다. 따라서 분석이 조금 더 간단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L벡터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L벡터의 크기 간단하게 그냥 L이라고 하면은 이 L은 R 크로스 P, 근데 P가 MV고요. 자, 여기서 이 각각의 벡터들을 성분별로 나타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V 벡터면은 VX I 더하기 VY J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IJK 말고 극좌표에 해당하는 베이스 벡터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X, Y, G 가지고 하는 게, 자, 어떤 점의 위치 나타낼 때 X, Y, G 이거 이용하는 게 영어로 카르테시안 콜디네이트 혹은 렉탱귤러 콜디네이트, 우리나라 말로는 데카르트 좌표계 혹은 직각 좌표계죠. 직각 좌표계에서 어떤 벡터도 이렇게 I, J, 그리고 이렇게 뭐 VG, K 이렇게 세 개의 벡터들과 스칼라 성분들 가지고 어떤 벡터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J, K를 베이스 벡터라고 하고요. 카르테시안 좌표계의 베이스 벡터, 기저 벡터죠. 요거 세 개. 물론 이제 이 베이스 벡터들은 단위 벡터입니다. 길이가 1인 유닛 벡터. 그래서 베이스 벡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단위 벡터고요. 유닛 벡터고요. 그런데 지금은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니까 요거 이제 빼줄게요. 2차원에서는 IJ만 있으면 되죠. 이것도 이제 G 지워줄게요. 그런데 극좌표계 폴라 콜리네이츠에서는 어떤 점의 위치를 R과 세터로 표현하고요. 이때도 어떤 벡터, 임의의 벡터니까 그냥 A 벡터라고 할게요. A 벡터를 AR, ER 헷 더하기 A 세타, E 세타 헷 이렇게 ER과 E 세타라고 하는 베이스 벡터, 폴라 콜리네이츠의 베이스 벡터 가지고 어떤 임의의 벡터를 이렇게 성분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데카르트 좌표계의 베이스 벡터는 I 헷, J 헷, K 헷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건 데카르트 좌표계 하나 표현할 때만 IJK로 많이 쓰고 다른 좌표계들을 배우면은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베이스 벡터들이 추가되면은 보통 IJK도 IJK로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EX, EY, EG 평면이면 이렇게 두 개만. 그러니까 얘가 I 헷이랑 완전 똑같은 거고요. 얘도 J 헷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베이스 벡터 표현할 때 왜 이라는 문자 쓰느냐? 이라는 문자 말고 다른 문자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전자기학 강의에서는 AX, AY, AG, 뭐 AR, A세타, A파이 이렇게 A라는 문자에 밑에 조그맣게 X, Y, G, 뭐 R, 세타, 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참고로 여기 A는 엑시스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전자기학도 어떤 교재에서는 X, Y, G 이렇게 모자, 헷 씌워주면은 단위 벡터가 되니까 R, 세타, 파이 뭐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베이스 벡터들 표기법이 분야나 뭐 과목마다 다르고요. 같은 분야, 같은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시대별로 다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EX, EY, 뭐 ER, E세타 이런 방식을 자주 씁니다. 저 이번 부록 강의에서는 이렇게 I, J 대신에 EX, EY, 뭐 ER, E세타 얘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ER, E세타 얘네는 단위 벡터니까 크기 1이거든요. 그럼 얘네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렇게 X축, Y축 있고요. 여기 원점 있고요. 이때 어떤 한 점이 딱 이렇게 있을 때 극좌표계에서는 이게 R이고 여기가 세타죠. 이때 ER의 방향은 이 R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이 점에서. 그럼 이 점에서 R이 증가하는 방향이면은 요런 방향이죠. 그리고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은 딱 요런 방향입니다. R이 증가하는 방향과 수직이죠. 그래서 방향은 각각 이렇게 되고요. 크기는 단위 벡터니까 1입니다. 저희가 EX나 EY, 즉 I 헷, J 헷 얘네들은 항상 같은 방향이었죠. 단위 벡터니까 크기는 1로 고정인데 방향도 항상 얘는 플러스 X 방향, 얘는 플러스 Y 방향으로 고정이어서 I 헷, J 헷은 상수인 벡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ER, E세타 얘네들은 크기는 1인데 방향이 위치마다 다릅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이런 방향, 이런 위치에서는 예를 들어 이런 위치에서는 이런 방향, 이런 위치에서는 이런 방향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ER 헷, 얘가 E세타 헷 이렇게. 그래서 얘네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위치마다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위치 벡터를 ER, E세타 얘네 가지고 한번 표현해보죠. 참고로 어떤 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R 벡터다 했을 때 R 벡터는 RX, I 헷 여기서는 EX 헷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RY, EY 헷 이렇게 변했었죠. 이게 RX였고요. 이게 RY였죠. 그러면은 이 카르테시안 콜디네이츠 말고 폴라 콜디네이츠에서는 RR, ER 헷 더하기 R 세타, E 세타 헷 이렇게 표현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위치 벡터의 경우에는 이 위치 벡터 방향 자체가 이 R과 같은 방향입니다. 이 R의 방향이 딱 이런 방향이죠. 이런 방향. 그래서 이 세타 벡터가 추가가 되면은 이런 벡터가 방향이 이렇게 안 되겠죠. 폴라 콜디네이츠에서는 위치 벡터가 그냥 R, ER 헷입니다. 얘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RR이 그냥 이 R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이 이렇게 R 벡터의 크기. 그래서 R 벡터가 이렇게 R, ER 헷이고요. 그럼 V 벡터 어떻게 될까요? V 벡터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참고로 물리학에서 어떤 값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럼 이렇게 점으로 많이 씁니다. 위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미분은 이렇게 그냥 프라임 붙이죠. 그런데 물리학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은 보통 이렇게 점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러면 DT분의 D 이렇게 하고 R, ER 헷인데 EX, EY면은 얘네 상수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미분한다고 하면은 이 앞에 것만 미분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ER 이세타는 얘네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미분이 됩니다. 자, 지금 R과 ER 햇이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미분이니까 미분의 곱의 공식 이용하면은 DT분의 DR 이렇게 곱하기 ER 햇에다가 R 곱하기 DT분의 D ER 햇 이렇게 되죠. 이 앞에 거 그냥 이렇게 R 점이고요.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 다음 뒤에 거 R 곱하기 뭐 ER 햇 점 이렇게 되는데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ER과 이세타는 상수가 아닌데 EX, EY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ER이나 이세타를 EX와 EY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ER, 이세타 얘네를 EX, EY 가지고 표현하면은 얘네도 벡터니까 여기다 적당한 스칼라 성분 즉 뭐 AX, EX 햇 더하기 AY, EY 햇 이렇게 적당한 스칼라 값 곱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렇게. 그럼 그 적당한 스칼라들 얘네들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자, 이렇게 가져옵니다. 지금 목표가 AX, AY 몇인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양변에다가 이렇게 양변에 EX 햇을 딱 곱해줍니다. 이거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여기도 이렇게 EX 햇을 딱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곱해지면 1이고요. 이렇게 곱해지면 둘이 직각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즉 이걸 전개해주면은 그냥 AX만 남는 거죠. 이렇게 AX만. 따라서 절반을 계산하면은 이 AX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점이 있을 때 이게 이제 ER 햇 방향이고 이게 EX 햇 방향이죠. 여기 세타고요. 그럼 이 둘을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은 크기는 각각 1이고요. 사이각이 세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코사인 세타. 이번엔 AY도 구해보죠. AY 구하기 위해서는 즉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이 EY를 곱해줍니다. 여기 EX 대신에 이렇게 EY 곱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0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1 나오죠. 즉 AY만 남습니다. 따라서 AY는 자 ER이랑 EY 곱해주면은 이게 이제 EY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입니다. 얘네 각각 단위 벡터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코사인 사이각인데 사이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하면 얘가 사인 세타죠. 따라서 이게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ER에서 AX는 코사인 세타, AY는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ER 벡터 얘가 코사인 세타 EX 햇 더하기 사인 세타 EY 햇. ER, 이세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AX, AY, AY 서로 다르죠. 이세타의 경우에도 새로 구해볼게요. 자, 이세타의 경우에는 딱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여기 직각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세타를 AX, EX, AY, EY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EX, EY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얘네 크기 1이고 방향 각각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 이 AX, AY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AX와 AY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AX는 이 양변에 EX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변은 그냥 AX만 남고요. 좌변은 이세타와 EX, 이세타와 EX 이게 이제 EX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은 크기는 각각 1이고 사이각은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세타죠. 그러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고요. 이거 사인으로 바꾸면은 사인,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방법 간단하죠. 2분의 파이에서 전체 빼주면 됩니다. 2분의 파이에서 전체 빼주면은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사인의 경우에는 오드 펑션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Y도 이 양변에 이것만 딱 남겨줄 거기 때문에 EY 스칼라 프로덕트 해줍니다. 그럼 우변은 AY만 남고요. 좌변은 이렇게 이세타 닷 EY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얘가 EY. 그러면은 이렇게 딱 그으면은 여기 억각이니까 세타고 이것도 90도 이것도 90도니까 여기 세타면 여기도 세타겠죠. 이게 공통각이니까.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요거 90도고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가 되니까 얘가 이제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이 세타 얘는 AX가 마이너스 사인, AY가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세타, E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EY 햇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부분 ER 햇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지금 보면 이게 점이죠. 즉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DT분의 D ER 햇 딱 하면은 DT분의 D에다가 요 ER 햇 이거 딱 대입합니다. 이걸 딱 대입을 하면은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요. EX, EY 얘네는 상수니까 얘네는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랑 EX라고 해서 각각 미분해서 더하는 곱의 미분 같은 거 해줄 필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T로 미분하거든요. 따라서 체인룰 써줍니다. 즉 코사인 세타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DT분의 D 세타 이거 간단하게 그냥 세타 점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EX 햇 그리고 이 부분도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는 게 아니라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체인룰 써주면은 DT분의 D 세타 얘도 마찬가지로 세타 다시고요. 그 다음에 EY 햇 그럼 이렇게 세타 닷으로 딱 묶어주면은 이 나머지가 분명히 ER 햇 미분했는데 이 나머지가 이세타 햇이 됩니다. 이게 이세타 햇이다. 따라서 이거 다시 쓰면은 세타 닷 이세타 햇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 벡터는 R ER 햇 V 벡터는 당연히 뭐 VR ER 햇 더하기 V 세타 이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은 즉 VR과 V 세타 이런 애들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은 각각 이렇게 된다. 보기 좋게 다시 써줄게요. R 점 ER 햇 더하기 R 세타 점 이세타 햇 이렇게. 자, 그러면은 R에다가 요거 딱 대입해주고요. 그 다음 V에다가도 요거 대입해줄게요. 쭉 대입합니다. 자, 다시 쓰면은 M은 질량이니까 양의 상수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빠지고요. R 크로스 V 써주면은 그냥 이렇게 R 크로스 V가 됩니다. 그럼 이거 전기 한번 해보면은
해주면은 ER이니까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 나오죠. 딱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니까 절대값 써주면은 절대값 이렇게 써줄게요. 어차피 양의 상수니까. 그러면은 여기 R이 있고 여기 R 있고요. 자, 그럼 다시 써주면은 M에다가 뭐 R 제곱 그리고 ER 크로스 세타 닷 이 세타 헷 이렇게 되는데, 일단 세타 닷 행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할게요. 행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여기 원점이고 여기 이제 세타고 이게 R이죠. 행성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세타가 점점 증가하죠. 따라서 세타 헷 이거 양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R 크로스 2세타, 다시 여기서 이게 이제 ER 벡터, 얘가 2세타 벡터, ER 크로스 2세타 하면은 플러스 KN 나옵니다. ER 크로스 2세타 하면은 크기 각각 1이고 직각이니까 90도, 사인 90도 1이고요. R 크로스 F, 오른손 규칙 쓰면은 지면으로 나오죠. 플러스 지축 가리켜죠. 따라서 K헷 혹은 이지헷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지헷이고요. 얘가 이지헷. 그런데 이지헷의 크기니까 그냥 이거 1이죠. 1. 따라서 얘가 그냥 MR 제곱 세타 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L이 R 크로스 P인데 이거 상수랬죠. 이렇게 흰 벡터 얘가 R과 평행하면은 그러면 토크가 0이 돼서 이게 이제 안 바뀌죠.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이제 이 L이 상수기 때문에 이 L의 크기인 얘도 상수가 됩니다. 얘도 이렇게 상수가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왜 하냐면은 이 케플러 제2법칙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케플러 2법칙 보면은 행성이 태양 주위 돌 때 혹은 뭐 달이 지구 주위 공전할 때 이 태양과 지구 연결하는 이 선이 휩쓸고 지나가는 그 면적이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 혹은 뭐 중간쯤에 있을 때 혹은 가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 생각해보면은 얘는 딱 이렇게 되고요. 얘는 딱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얘는 이렇게 딱 이렇게 되고요. 이 세 개의 면적이 서로 같습니다. 뭐 1시간이 아니라 1초 혹은 0으로 수렴하는 DT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 셋 다 비교하면은 얘네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게 케플러 제2법칙입니다. 즉 이렇게 이런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게 이제 A라고 하면은 시간이 흘러서 A가 이렇게 점점 증가할 텐데, 그 A의 증가율이 즉 이 DT분의 DA 이게 상수가 된다는 주장이죠. 즉 이 값이 상수이다, 일정하다. 그게 바로 케플러 제2법칙이죠. 그럼 왜 이 값이 상수가 되는가? 이걸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요 그림 좀 더 정밀하게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여기가 태양이 위치하는 원점이고요. 현재 이런 위치 R벡터에 지구가 있다. 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움직이는 경로의 접선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게 이제 속도 벡터 V가 되고요. V는 딱 요 값이었죠. 이거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딱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R 닷 ER 헷이고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R 세타 닷 E 세타 헷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이런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이런 속도 가지고 있는 이 행성이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 DT 동안에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이렇게 R 더하기 VDT 이런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딱 이만큼 이동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만큼 이 이동한 추가된 게 VDT고요. 이때 이 V가 요거 딱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딱 대입해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딱 DT 곱하면은 여기 있는 R 닷, 세타 닷 얘네가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즉 이 R 다시 여기 R 다시 얘가 DT분의 DR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DT 곱하면은 DR이 남습니다. DR.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은 DR, ER 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전개하면은 이 세타 닷 얘가 DT분의 D세타인데 DT 곱하면은 그냥 D세타가 됩니다. R D세타, E세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이 변이가 이제 이런 성분, 딱 이런 성분이 요거고요. 이런 성분이 딱 요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전체 합친 게 이제 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DT 동안에 증가한 넓이, 이만큼의 넓이가 증가했죠. DT 동안 증가된 넓이니까 이렇게 DA로 쓸게요. 이 DA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 VDT가 얘가 DR 벡터죠.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동한 변이. 그래서 이제 얘가 R 벡터고 얘가 DR 벡터인데, 이렇게 R 벡터에다가 DR 벡터 이렇게 있을 때 이 R 크로스 DR의 크기 구하면은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 나오죠. 이걸 절반으로 딱 나눠주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절대값 R 크로스 DR 하면은 얘가 바로 DA가 됩니다. 그러면 대입해 줄게요. 2분의 1에다가 R 벡터면은 R, ER 헷 이렇게 되고요. 크로스 DR 벡터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이거랑 요거 합친 거 이렇게. 그럼 전개해주면은 ER, ER이니까 평행하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이고요. 이것만 딱 해주면은 2분의 1 R제곱 D세타 그리고 ER 크로스 2세타면은 2G 헷이죠. 근데 크기니까 이렇게. 그리고 크기 1이죠 이거 1. 그래서 DA가 이렇게 되고요. DT분의 DA는 이거 DT로 딱 나눠주면은 2분의 1 R제곱 DT분의 D세타니까 다시 쓰면은 세타 닷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L의 크기가 MR제곱 세타 닷이었어요. 이 L의 크기 즉 이 L이 MR제곱 세타 닷. 따라서 이거 다시 쓰면은 얘가 2n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L값이 상수기 때문에 이 전체 즉 이 DT분의 DA도 상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에 대한 면적 증가율 이 값이 상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케플러 제2법칙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DT분의 DA 얘가 일정하다, 상수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죠. 영어로는 Areal Velocity 얘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제 케플러 제1법칙 한번 해보죠. 일단 시그마 F는 MA 이 식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의 대상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고요. 행성이
행성의 질량이 소문자 m이고 행성에 가해지는 합력은 그냥 태양의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행성의 움직임이 한 평면 위에서만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식을 폴라 콜디네이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원점이 있고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R인 곳에, 이렇게 R인 곳에 질량이 m인 행성이 있고요. 이 행성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이 위치 벡터와 반대 방향이죠. 이 중력을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ER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걸 간단하게 FR ER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 물체의 위치, 이 위치 벡터와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심력이라고 합니다. Central Force. 그래서 이 만류인력, 이 중력도 중심력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우변의 A, 가속도, 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건데 물리학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 이렇게 점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점 두 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쓰면은 FR ER 얘가 MR 더블 닷 이렇게. 자, 그리고 이 R의 경우에도 이렇게 R ER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위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한번 미분해보죠. 자, 우선 한 번 미분하면은 R 닷 ER 더하기 R ER 닷 이렇게 되죠. 그런데 ER 닷 이게 어떻게 되죠? ER의 경우 데카르트 좌표기로 바꾸면은 코사인 세타 EX 더하기 사인 세타 EY 햇이었고요. 이 세타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EX 더하기 코사인 세타 E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가져와서 시간에 대해서 이거 딱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지금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체인룰 써주면은 dt분의 d세타 한번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 EY 얘네는 상수고요. EX 그 다음에 사인도 코사인 세타 dt분의 d세타 EY 햇. 다시 쓰면은 dt분의 d세타로 딱 빼주면은 세타 닷 이렇게 되고 이 나머지가 2세타 햇이죠. 2세타 햇. 따라서 ER 햇 닷 요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워주고 이거 딱 가져올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은 R 더블 닷 ER 햇 더하기 R 햇 ER 햇인데 ER 햇이 딱 요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 이 세 개의 곱의 미분이니까 하나씩 해주면은 R 닷 나머지 세타 닷 2세타 햇 더하기 이번에는 R 그대로 두고 세타 더블 닷 2세타 햇 더하기 R 세타 닷 이거 미분하면은 여기 괜히 지웠네요. 2세타 햇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EX 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EY 햇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딱 미분하면은 이렇게 세타 닷 생기고요. 마이너스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ER 햇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 딱 써줄게요. 그럼 이거 제곱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에다가 이거 이렇게 제곱이고요. 딱 이렇게. 자, ER햇에 관한 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세타햇에 관한 게 이렇게 세 개죠. 정리하면은 ER햇 이게 R 더블 닷 빼기 R 세타 닷 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세타햇 요거에 관한 게 자, 이거 두 개는 똑같죠. 이 R 닷 세타 닷. 그 다음에 요게 R 더블 닷 이렇게. 자, 그러면은 딱 여기처럼 이 R 더블 닷에 M 곱해가지고 이 좌변이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 이렇게 가져오고 우변은 M에다가 요거 딱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좌우변 비교하면은 이 FR에 해당하는 게 이게 이 M 곱하기 요만큼이죠. M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좌변 보면은 2세타 햇에 관한 성분이 0입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0은 M 곱하기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 행성의 가공동량의 크기, 이 L 벡터의 크기, 이 L 이 값이 mr제곱 세타 닷 이게 상수였죠. 따라서 r제곱 세타 닷이 상수입니다. r제곱 세타 닷이 얘가 상수다. 즉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얘가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미분해보면은 딱 얘랑 형태가 비슷합니다. 미분해볼게요. er r햇 세타 닷 더하기 r제곱 세타 더블 닷. 그러면 R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R로 묶어주면은 ER 닷 세타 닷 더하기 R 세타 더블 닷. 그럼 이거 비교하면은 딱 0 되죠. 질량이 0은 아니니까 딱 이제 이 식으로 또 이게 이제 상수다 알 수가 있습니다. R 제곱 세타 닷 얘가 상수다. 요거 이 L의 크기가 방금 이 R 제곱 세타 닷 쓰다가 M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N분의 대문자 L 이렇게 두기도 하고 이 N분의 대문자 L을 문자 하나로 써가지고 소문자 L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L이 R 크로스 MV였는데 M으로 딱 나눠주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그리고 딱 크기 취하면은 이렇게 크기 취하면은 이게 이제 L인 거죠. 그래서 이 L이 R 크로스 V죠. R 크로스 V. 좀 정리해 줄게요. 이게 이렇게 R 크로스 V의 크기이자 뭐 이렇게 쭉 된다. 콘스탄트다. 자, 그 다음에 요식 가지고 이 R 세타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타의 함수로 나타내지는 R 이걸 안다면 행성의 궤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타원이든 포물선이든 삼각선이든 이걸 알려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보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 2번, 시간에 대한 미분 1번 이렇게 미분이 들어
들어간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적분학 교재에도 간단한 미분 방정식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미분 방정식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건 아마도 2학년 1학기 때일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일 때 공대 학생들은 공학수학 혹은 공업수학, 그리고 뭐 물리학과 학생들은 수리물리, 그리고 뭐 다른 과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학과다 그러면 화학수학이라든가 뭐 그런 과목들 개설되고요. 혹은 애초에 미분 방정식이라는 과목 들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목표는 이 미분이 대상이 된 이 R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R이라는 것을 이렇게 U분의 1로 써가지고 이 방정식을 U에 대해서 다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지금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런 방정식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그런 연결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하거나 여러가지 미분 방정식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이렇게 바꿈으로써 풀 수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은 R 닷 얘가 마이너스 U제곱분의 1 U 닷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방정식의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이 케플러 법칙은 행성의 궤도의 모양이 타원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건 필요 없습니다. 행성이 얼마큼 빨리 이렇게 도는지, 일주 동안에 이만큼 움직이는지 아니면 일주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속력 같은 건 알 필요 없고 이 궤도 모양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U 닷 부분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U 닷 다시 쓰면은 DT분의 DU죠. 그런데 이걸 체인을 써가지고 DT분의 DU를 DT분의 D세타 D세타분의 DU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요거랑 같죠. 그럼 이 부분이 세타 다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딱 이렇게 써줄게요. 그런데 여기서 U제곱분의 1 세타 닷 얘가 뭐랑 같냐면은 얘가 딱 얘랑 같습니다. 왜냐면은 U분의 1이 R이기 때문에 U제곱분의 1이면 R제곱이고요. R제곱에다 세타 닷이니까 이게 이제 소문자 L입니다. 따라서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L D세타분의 DU 이렇게 됩니다. R 다시 이렇게 된다. 자, 이 R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R 더블 다시고요. 얘는 이렇게 R 닷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DT분의 D 여기다가 요거 딱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번 체인을 써가지고 DT분의 D 대신에 DT분의 D세타 그 다음 D세타분의 D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은 세타 닷에다가 마이너스 L에 D세타 제곱 D제곱 U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세타 닷 대신에 요거 세타 닷으로 정리해서 R제곱분의 L R제곱분의 L이면은 U제곱 L입니다. 요거 대신에 U제곱 L 대입해주면은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U제곱 L제곱 D세타 제곱분의 D제곱 U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것들을 여기 식에 대입해 줄게요. 요거 이렇게 가져와서 M에다가 R 더블 닷이면 요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R에다가 R 닷의 제곱인데 R 다시 R제곱분의 L이었고 그게 바로 U제곱 L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U제곱 L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비로소 원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었는데 시간에 대한 미분 대신에 세타에 관한 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무관하게 이 방정식 풀면은 궤도의 모양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방정식을 보시면은 결국 R이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세타에 관한 함수인 이 R세타가 알고 싶은 건데 이 R분의 1을 U로 뒀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서는 지금 U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R도 U분의 1로 바꿔줄게요.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U분의 1로. 그래서 U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자, 이거 좀 정리해줄게요. 양변을 마이너스 M U제곱 L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이 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럼 이제 이렇게 올 테고 이 부분이 정리하면은 U 세제곱 L제곱이었는데 마이너스 M 나눠주면서 이 부분 사라지고 U제곱 L제곱으로 나눠주면은 U 하나만 남죠. 더하기 U 그리고 이 FR 마이너스 MU제곱 L제곱 분의 FR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R도 U분의 1이기 때문에 FR 대신에 이렇게 F U분의 1로 써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럴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이 U를 찾으셔야 돼요. U를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다시 U를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U가 무엇일까? 참고로 여기 있는 이 F의 경우에는 원래는 중력이지 요거니까 이 FR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이죠. 그런데 지금 중력이라는 표시 없이 그냥 FR로 두고 풀었었거든요. 그냥 센트럴 포스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중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FR이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냥 FR을 썼기 때문에 굳이 중력이 아니어도 그냥 센트럴 포스 얘기만 하면은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중력을 직접 대입해서 중력일 땐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FR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R이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U분의 1 이게 마이너스 U제곱 GMM 이렇게 되죠. 대입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M U제곱 L제곱분의 이거 그대로 딱 대입하면은 플러스로 바뀌고
U제곱 지워지죠. M도 지워지고요. 그러면은 L제곱분의 GM이면은 이거 보시면 전부 다 상수입니다. L도 상수고 G도 상수고 태양의 질량의 M도 상수죠. 자, 이거 다시 이렇게 써줄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풀면 됩니다. 요거. 참고로 이 식은 이렇게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인데 제일 미분 많이 한 게 두 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 영어로는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세타에 대한 미분 하나만 있기 때문에 뭐 세타에 대한 미분도 있고 R에 대한 미분도 있고 뭐 T에 대한 미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세타에 관한 미분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건 보통의 미분 방정식이어서 이 방정식의 이름을 붙이자면 second order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second order OD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정식 푸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은 그냥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2학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직접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 이런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 방정식의 우변을 보시면은 딱 이제 이게 있죠.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두고 풉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 U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게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의 경우에는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미분 안 한 거 요거, 미분 두 번 한 거 요거 해서 합치면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U는 사인 세타인가 하면은 이제 이건 만족하는데 요건 만족하지 않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U에다가 요거 딱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더해볼게요. 이렇게 딱 더하면은 자, 요거 한번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우변처럼 되는지.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세타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이거 상수기 때문에 완전 사라지고요. 이거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옵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U 자리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U 자리에는 요거 딱 대입하면은 지워지면서 얘만 딱 남겠죠. 따라서 이제 이게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 우변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0으로 만든 다음에 U를 먼저 구해주고 나중에 요것만 딱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U라는 게 즉 이 방정식의 해가 이 사인 세타 하나뿐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사인 세타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도 한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이 U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이 L제곱분의 GM 대입해도 성립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나중에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선은 요거의 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코사인도 되고요. 사인도 되고요. 코사인에다가 단순히 숫자 곱한 예를 들어 2코사인도 되나요? 혹은 3사인도 되나요? 해보면은 됩니다. 되죠? 혹은 이렇게 이 둘을 더한 것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를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자기 자신과 더하면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해는 일반 해는 어떤 상수 A 코사인 세타 더하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말고 다른 건 안 되느냐? 그리고 코사인 세타나 사인 세타 어떻게 떠올렸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보통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자기 자신이랑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거 찾기 위해서 이 U의 형태가 2의 뭐 람다 세타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2의 람다 세타 형태로 두는 이유는 다른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을 할 때마다 형태가 상당히 바뀌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세타 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한번 하면은 2세타로 바뀌어버립니다. 세타 제곱은 참고로 이렇게 생겼죠. 이게 세타고 어떤 F 세타 이렇게 그리면은 포물선 형태고 2세타는 얘는 직선이죠. 이렇게 직선 형태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해서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형태가 뭔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서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는 정도여야지. 그런데 2의 람다 세타 이런 함수의 경우에는 특징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죠. 이 fx는 2x 이거 미분하면은 계속 2x죠. fx는 예를 들어서 뭐 2의 4x면은 미분 한번 하면은 4, 2의 4x 이렇게 되고 이 형태 자체는 별로 안 바뀌고 앞에 숫자가 곱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분 방정식 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럼 두 번 미분하면은 람다 제곱 2의 람다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그냥 더하면은 2의 람다 세타 근데 이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 세트를 딱 묶어주면은 람다 제곱 더하기 1 이게 0이다. 근데 이제 이건 0이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람다가 0보다 클 때 결코 x축과 같지 않기 때문에 0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게 0이에요. 람다 제곱 더하기 1이 이게 0이다. 그럼 람다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i는 이거 루트 마이너스를 의미하죠. 그래서 갑자기 허수가 나와버렸네 하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 아까 이 u가 사인 세타도 됐지만 2 곱하기 사인 세타도 됐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도 되는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도 됐었죠. 이것도 이 람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i일 때, 즉 이 u가 이렇게 2에 람다 세타인데 이 람다 자리에 i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갈 때 둘 다 되고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 예를 들어 뭐 3 곱하고 2 곱하고 이렇게 더해도 성립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복수수 예를 들어서 뭐 2i 더하기 3 이렇게 이것도 해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해가 되고 이것도 해가 된다면 여기다가 상수 곱하고 여기다가 상수 곱하고 이 더한 형태 이것도 해가 된다. 이때 a와 b는 실수일 뿐만 아니라 복수수까지
나머지 범위 확장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2의 람다 세타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거 유명한 오일러의 식이죠. 굉장히 유명한 식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 아니면은 처음 보시는 분도 있는데 미적분화 기말고사 보기 직전에 배우고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거의 수학 역사에서 몇 개 정도 뽑으면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A 여기다가 딱 이거 대입하고요. 그 다음 B에다가 자 2의 마이너스 i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마이너스 세타 대입하면은 즉 이렇게 2의 마이너스 i 세타 하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고요. 그 다음에 얘는 i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이분 펑션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의 경우에는 기함수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i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대신에 요거 딱 대입을 할게요. 이렇게 딱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끼리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으로 묶어주면은 i a 빼기 b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세타 함수인데 얘는 r 세타분의 1이고 이 r 세타 자체가 실제로 현상이 움직이는 궤적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함수가 돼야 됩니다. 실수함수. 이 r 자체가 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뭐 허수나 복수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이기 때문에 이 실수의 역수인 이 u도 실수가 나와야 되고요. 즉 이게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i가 있어가지고 이게 허수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i는 허수일지라도 i 곱하기 a 빼기 b 이 자체가 실수가 되면 됩니다. a와 b도 각각 허수거나 복수수일지언정 a 더하기 b가 실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어떤 두 개의 임의의 문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a 더하기 b 자체를 어떤 실수 문자 c라고 두고 그래서 c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a와 b 뭔지 모르는 건데 그냥 임의의 문자일 뿐인 건데 임의의 문자 두 개 더하고 임의의 문자 서로 뺀 거 이 자체도 각각 임의의 문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그냥 c 이 자체를 그냥 d라고 합니다. i까지 포함해가지고 d 사인 세타. 이때 c와 d는 실수면 되는 거고요. 실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인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해가 이게 원래 방정식 말고 이제 요거의 해였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아니라 얘를 딱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딱 요거 더해주면 됩니다. L제곱분의 GM 따라서 U 이게 여기다 이렇게 L제곱분의 GM 딱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형태 좀 바꿔줄게요. 둘 다 세타기 때문에 삼각함수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C제곱 더하기 D제곱 루트 한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 루트 분의 C 코사인 세타 더하기 C제곱 D제곱 루트 분의 D 사인 세타 뒤에 요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코사인 파이 얘를 사인 파이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파이 얘가 사인 파이 그러니까 이제 탄젠트 파이가 얘가 C분의 D가 되는 거죠.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제 요거분의 요거 하면은 C분의 D. 그래서 지금 다시 쓰면은 C제곱 D제곱 이렇게 되고 코코 더하기 사싸면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되죠. 요건 뭐 이거 이분 펑션이니까 이거 바뀌어도 됩니다. 순서 세타 빼기 파이 이렇게 이렇게 얘도 딱 와주고요. 그 다음 이거 그냥 하나의 문자로 됩니다. 뭐 다시 A라고 쓸게요. 여기서 쓴 A와는 전혀 다른 건데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A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직접 대입 한번 해보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U라는 것을 두 개의 임의의 문자 A와 B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이렇게 써도 답이고 이렇게 A와 phi 가지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목적에는 이 형태가 제일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쓴 거고요. 자, 이 세타는 분명히 어떤 변수고 이 phi는 변수가 아니라 A처럼 상수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상수기 때문에 좀 비주얼적으로 차이를 두고자 얘를 phi 말고 세타 제로로 바꿔줄게요. 세타 제로. 이렇게 세타 제로. 뭔가 상수처럼 보이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U를 구했으니까 이게 U니까 진짜 알고 싶었던 이 R 역수 취하면 되겠죠. 딱 이렇게 역수를 딱 취해줍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두 개의 위치 바꿔줄게요. 딱 이렇게 위치 바꿔줄게요. 이 형태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분자 분모에 GN분의 L제곱 곱해가지고 이 부분을 1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 GN분의 L제곱 곱하면은 1 더하기 GN분의 AL제곱 코사인 세타 빼기 세타 제로 분의 GN분의 L제곱 이렇게.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저희 2차 곡선 코닉 섹션 있죠.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이렇게 초점이 있고요. 초점이자 포커스이자 오리진 원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F,5라고 쓸게요. F,5 그리고 이렇게 X는 K 위치에 준선 있고요. 이 준선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F는 EPD 이런 식이 성립하죠. 2차 곡선에서.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약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임의의 P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니까 이 P의 위치 이렇게 R과 세타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PF면은 그냥 이 길이 그냥 R이고요. 그 다음에 PD면은 이 X에서 이 P점의 X 위치 이 P점의 X 위치면은 R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K에서 R 코사인 세타 뺀 거 그게 바로 PD입니다. K 빼기 R 코사인 세타. 그러면 R로 정리하기 위해서 R에 관한 항 왼쪽으로 딱 넘겨주면
되면은 R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우변은 그냥 K2. 따라서 R로 정리하면은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분의 K2 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위에서 그랬더니 R과 비교해보면은, 참고로 이 세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행성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이 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X축을 잡으면은 뭔가 기울어진 형태인데, 이 축을 잡을 때 이렇게 딱 잡으면은 기울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이 축 자체는 우주 공간에 이런 축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설정해서 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면은 즉 이 세타 제로는 그냥 간단하게 0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거 딱 0으로 딱 두면은 형태가 진짜 똑같죠. 이 1,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 20률, 이 익센트로시티에 관한 게 GM분의 AL제곱이고요. 그 다음 K2에 관한 게 GM분의 L제곱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보고, 아,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이 2차 곡선의 궤도로 돌고 있구나. 참고로 여기는 이 2차 곡선은 이 값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혹은 1인지에 따라서 쌍곡선, 타원, 포물선 셋 다 될 수 있죠. 실제로 케플러 제1법칙의 경우에는 태양계에 있는 실제 행성들 가지고 관찰한 거기 때문에 이 행성들은 전부 다 타원 궤도 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태양의 중력에 묶여가지고 태양계 밖으로 탈출을 못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돌다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더 멀리 가고 싶어도 이런 곳에서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당겨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궤도 운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 돌다가 여기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 핵폭탄이 한 1억 개가 터졌다, 혹은 뭐 100조 개가 터졌다 하면은 운동 에너지 얻어서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딱 여기서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지구가 힘을 받을 때, 그때 딱 그 순간 제외하고 핵폭탄이 다 터져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도달했다.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이 지구에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중력, 센트럴 폴스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센트럴 폴스 중에서도 중력이기 때문에 다시 이 지구는 타원 궤도는 아니지만 아마도 뭐 포물선이나 쌍곡선 궤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 대해서 한정을 했는데, 그래서 타원 궤도라고 말을 했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 다른 천체들, 예를 들어서 태양계 밖에서 잠깐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지나오는 어떤 소행성이라든가 어떤 뭐 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가다가 이게 꺾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곡선이나 포물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정식 풀어가지고, 아, 만류인력 받는 어떤 천체의 움직임이 코닉 섹션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행성으로 한정하면은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G값에다가 만류인력 상수 대입하고 M값에 태양 질량 대입하고 어떤 행성에서의 그 위치, 그러니까 R과 세타 딱 대입하고,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도 L이 딱 요거죠. 행성이 어떤 순간에서의 R값, 세타 닷값 측정해가지고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A값 특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값들 전부 다 측정하고 A값도 알아내고 이런 것도 다 알아낸 거 대입하면은 그 행성의 나머지 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R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타 위치, R과 세타 대입하고요. 그 다음 이 위치에서의 L값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만류인력 상수 G, 태양의 질량 M 다 대입한 상태에서 이런 식의 성립하게 하는 A 딱 대입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런 궤도도 알 수가 있다. A와 이 나머지 숫자들 다 계산이 되면은 이 R에 대한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플러 제1법칙 증명이 끝났습니다. 약간 복잡하죠? 이 케플러 제1법칙이 제일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케플러 제3법칙으로 넘어가죠. 자, 케플러 제3법칙은 일단 1법칙에 의해서 행성의 궤도가 이렇게 타원 형태고요. 태양의 위치는 이렇게 초점의 위치고요. 이때 어떤 행성이든지 이 행성의 주기의 제곱이, 주기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주기, 대문자 t라고 하면은 이 t의 제곱이 the cube of the semi-major axis of the elliptical orbit, 이 타원 궤도의 semi-major axis, 이게 이제 major axis고요. semi-major axis면은 요거의 이제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 폭이 보통 2a로 표기하기 때문에 major axis면은 딱 이 절반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도 뭐 비례상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에리얼 벨라서리, 면적 속도, 즉 이 dt분의 da 구했었죠. 이게 몇이었냐면은 한번 찾아보죠. 네, 이게 몇이었냐면은 2n분의 l이었죠. 이게 2n분의 l이다. 그리고 이 n분의 대문자 l 다시 쓰면 이거 소문자 l로 쓰기로 했었죠. 따라서 이게 뭐 2분의 소문자 l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 면적이면은 어떤 행성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도는데 이만큼의 면적 지나는데 한 바퀴 다 돌면은, 한 바퀴 다 이렇게 돌면은 나머지가 다 채워져가지고 이 타원의 전체 면적이 되겠죠. 타원의 전체 면적. 그래서 이 타원의 전체 면적은 조그만한 면적들을 다 더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면적들은 얘가 dt분의 da니까 이 dt분의 da에다가 이게 딱 dt 곱한 형태, 즉 다시 쓰면은 a.dt 요거를 0부터 한 주기 동안에 t까지 다 적분해주면은 이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딱 적분했을 때 a가 나온다, 이게 성립하는 t를 구하면은 그게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제곱했더니 이 세미 메이저 엑시스 a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지금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딱 대입하면은 0부터 t까지 2분의 l dt인데, 이게 상수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가면은 2분의 l 0부터 t까지 dt를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을 0부터 t까지 전부 다 더하면은 그냥 전체 t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2분의 l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a다. 이게 바로 이렇게 a다. 자, 그 다음 타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원점이라고 하면은 A, 여기 B고요. 이때 타원의 넓이가 파이 A, B죠. 이거 미적분 시간에 배우는 적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타원의 넓이가 파이 A, B고요. 만약에 A와 B가 서로 같다, 즉 1이다 하면은 파이 A 제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 R 제곱. 타원의 넓이는 파이 A, B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이 AB입니다. 얘가 파이 AB. 그래서 T로 정리하면은 양변 L분의 2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L분의 2 곱하면은 L분의 2파이 AB 이렇게. 자, 그러면은 T는 A에 비례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2파이는 확실히 상수인데 뭐 B나 L은 상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봤더니 B가 뭐 A의 100제곱이다 하면은 T가 A에 비례한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 A 제외한 나머지들을 전부 다 상수로 바꿔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은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여기 이렇게 시콤명이 있으면은 a제곱 빼기 c제곱이 이게 b제곱이죠. 따라서 b는 a제곱 빼기 c제곱 루트 이렇게 되고요. 이거 a로 이렇게 빼면은 1 빼기 a제곱분의 c제곱인데, a분의 c가 20률 익센트로슬이 2기 때문에 다시 쓰면은 a 루트 1-2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 자리에다가 대입하면은, 이거 이렇게 딱 대입하면은 a제곱으로 바뀌고요. a제곱. 그 다음에 이 루트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은 t제곱은 l제곱분의 4파이제곱 a 대제곱 1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앞에서 케플러 제일법칙 유도할 때 나왔었던 요거, 그리고 2차 곡선식 요거 가져와서 비교해 볼게요. 딱 요거랑 요거. 자, 여기 K에 관한 게 GM분의 L제곱인데 이 K도 좀 바꿔줄게요. 애초에 이 식이 나왔던 게 이렇게 원점이자 초점이 있고요. 이렇게 원점이자 초점이 있고, 여기 X는 K라고 하는 준선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P면은, 그리고 얘가 D면은 PF는 2PD 이제 요거였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런 거 했었죠. 이렇게 타원이 있으면은, 앞으로 가겠습니다. 차라리. 네,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타원이 있고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이 세미 베젤 액시스 이게 이제 A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초점까지 거리는 AE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준선까지 거리는 2분의 A고요.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좀 크게 그려볼게요. 뭐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요 길이가 이게 A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 있고요. 그 다음에 준선까지 거리 요게 2분의 A였습니다. 그래서 K라는 문자 대신에 얘네들로 써줄게요. 얘네들로. 그래서 K 대신에, 여기 대신에 A나 E 가지고 써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K는 초점이 원점일 때 이 준선 위치가 K거든요. 그러니까 K가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에서 요거 빼주면 됩니다. 즉 K는 2분의 A에서 A2 빼주면 됩니다. 애초에 K 말고 여기 분자에 K2가 있으니까 양분의 2 곱하면은 K2는 A를 묶어주면은 1 빼기 2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K 대신에 A 곱하기 1 빼기 2제곱 대입해줄게요. 네, 요거 대신에 A 곱하기 1 빼기 2제곱. 그럼 이제 이 두 식 비교해서 L제곱 대신에, 그럼 분자끼리 비교하면은 이 GM분의 L제곱이 A 1 빼기 2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L제곱은 GM A 1 빼기 2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여기 요 식에서 L제곱 자리에다가 이거 딱 대입하면은, 그럼 1 빼기 2제곱 이렇게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A도 하나 지워지죠. A도 이렇게 하나 지워져서 A 세제곱. 그럼 나머지 보면은 4파의 제곱 그리고 GM 전부 다 상수가 되죠. 따라서 주기의 제곱이 세미 베젤 액시스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케플러 제3법칙도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강 부록 강의로 이렇게 케플러의 제1법칙, 2법칙, 3법칙 2, 1, 3 순서로 한번 유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죠. 과연 그 케플러 시대에 그 케플러도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막 그런 거 조사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나중에 2학년 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접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집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나눗셈 처음 배웠을 때 수업 시간에 잠깐 딴 생각했더니 수업을 못 들어가서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막 짝꿍이 알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땐 그렇게 어려웠는데 나눗셈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근해 공식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막 매번 유도해서 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오늘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이 어려우실 거고, 만약에 일반 물리학 교재의 내용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록 강의를 여러 번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록 강의 한 번 보고 스스로 정리한 내용들 스스로 복습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플러 제1법칙 경우에는 제임스 스튜어트 미적분학 교재 섹션 13.4 여기 어플라이드 프로젝트 여기 케플러스 로 부분에 케플러 제1법칙은 증명을 합니다. 제가 증명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보셔도 일반 물리학 공부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이 부록 강의 자체도 일반 물리학 공부하는데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보고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생각을 하고 복습도 하고 하시면은 도움은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부록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